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 저녁 6시 40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조선동아중앙일보 새 보수신문의 사설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사에 저음하여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너무 각박한 평가를 하고 상당히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게 작금의 반전두환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과가 한 70%, 공이 한 20%, 30% 정도 되는 그런 비중인데 결론은 또 거의 공통적으로 사죄를 하지 않았으므로 용서받지 못한다든지 등등 이런 아주 좀 가혹한 결론을 내린 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설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비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용서받지 못하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용서한 사람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동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뭉뚱거려가지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고인이 된 사람을 이렇게 간단하게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두환 11대, 12대 대통령이 어제 별세했다. 한 달 전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전 대통령의 별세로 군인 대통령의 기억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개 시간이 흐르면은 공과를 논할 객관적 거리가 생겨난다. 고인은 그러나 여전히 논쟁적 인물로 남아있다. 자, 논쟁적 인물이라면은 찬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보면은 논쟁적 인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하자면 악당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논쟁적 인물이라면 논쟁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찬반을 좀 공평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인 가족장, 조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자체가 깊디 깊은 단청을 드러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철권 통치가 급작스레 막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권력의 진공 공간을 고인이 12.12 군사 쿠데타란 완력을 통해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고 체육관 선거란 간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란 명확한 한계 때문이다. 바로 정통성 문제다. 이 문장은 따져볼 바가 많습니다. 첫째, 박정희 전 대통령 18년 철권 통치. 18년 철권 통치라고요? 철권 통치, 지금 미얀마 철권 통치입니다. 북한 철권 통치입니다. 근데 미얀마에서는 하루에도 시위를 하다가 군인이 발포해가지고 수십 명 죽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18년 동안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은 발포 명령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철권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정보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자를 연행하고 저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보부에 연행되어서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사 썼다고, 기분 나쁜 기사 썼다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18년을 철권 통치라고 부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18년이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적인 시절이 있었고 군정도 있었고 이것은 민주정부라고 봐야 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걸 뭉뚱거려가지고 18년을 철권 통치라고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비역사적이고 비사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2.12 군사 쿠데타라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12.12는 군사 변란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12.12에서 5.18, 5.17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군사 쿠데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12.12는 군사 변란입니다.
12.12가 곧 군사 쿠데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어는 정확하게 쓰자는 겁니다. 전체 과정을 군사 쿠데타로 본다면은 뭐 전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은 12.12는 군사 변란으로 불러야 정확하다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지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과 틀렸습니다. 그때 국군 보안사령관으로서 5.17 전국 계엄 확대를 하고 상김씨를 잡아넣거나 연금시키고 하면서 국보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 국보위원장이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정치적 집권 과정에 전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국 비상계엄령이었습니다. 전국 비상계엄령에서 3권을 장악한 사람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한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지 거기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시킨 적도 없습니다. 이희성 장군이 그런 간섭을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이희성 장군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장군이 나중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광주 사태 진압까지도 전두환 장군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 작전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이거 완전히 오보입니다. 오보. 체육관 선거란 간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명확한 한계 때문이다. 바로 정통성 문제다. 이 정도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5.18 책임 문제는 고인이 숨을 거둘 때까지 따라다녔다. 몇 차례 단죄도 받았다. 자신이 후계자로 지명한 노 전 대통령에 의해 강원도 백담사로 내려가 769일간 은둔 생활을 해야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엔 반란 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자, 5.18 책임 문제를 계속 넘기는데 차라리 군사 쿠데타의 책임자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18은 광주 사태 진압입니다. 거기에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쓴 사람도 광주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18 책임 문제는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에게 추궁할 점이 뭐 한 1, 2% 있을까요? 간접적인 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군사작전이었으니까 계엄사령관에게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몽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게 책임 문제는 고인이 숨을 거둘 때까지 따라다녔다? 지나칩니다. 몇 차례 단죄도 받았다. 그 다음에 노 전 대통령에 의해 강원도 백담사로 내려갔다는 말도 틀렸죠. 자진해서 간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보낸 게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 발로 간 겁니다. 이 틀렸습니다. 사설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게 들어가면은 이 사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자였다. 내내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고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내내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다라고요? 물론 그런 식도 있었죠. 그러나 6.25 선언으로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야 그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열렸고 지금 우리가 제6공화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내라고 하면 안 되죠.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죠.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세대생 이한열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거센 민주화 운동을 불러왔다. 독재 타도는 넥타이 부대를 거리로 불러낸 함성이었다. 그러나 여느 제3세계 군 출신 통치자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 이 부분부터는 좀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단임을 결심했고 이행했다는 점에서다.
87년 민주화 운동 때도 진압보단 타협을 택했다. 직선제 수용.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민주화 과정이란 게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성공하다시피 한 군사정권의 자진후퇴였다. 이용구 전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불가능한 꿈이었던 성장, 물가, 국제수지란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박정희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퇴치했다. 그래서 3조,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에 올라탄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개방경제와 시장 중시 방향을 잡았고 예산 동결과 같은 파격적 조치로 재정 건전화를 이룩했다. 지금도 한국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깃털이 되었다. 유능한 전문 인력을 발탁해 믿고 맡겼으며 본인 스스로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나갔기에 가능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유치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였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경제를 세계 최고로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물가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 흑자. 엄청난 자랑입니다. 아니, 국정이라는 게 정치만 있습니까? 경제가 더 국민 삶과 직결되니까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높게 평가해놓고 제목을 용서받지 못하고 떠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잘못을 용서할 만한 업적을 남긴 걸 설명을 해놓고 어떻게 제목을 용서받지 못하고 떠난이라고 전면적 부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닙니다. 또 글 쓰는 사람의 제목 붙이기가 아닙니다. 그건 경문입니다. 본문에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전체 사설의 이미지가 그냥 편파적인 걸로, 감정적인 걸로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고인은 2017년 회고록에서 나의 허물은 덮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 채찍도 피할 생각이 없다. 나로 인해 생겨난 정오와 분노가 한때의 정오와 분노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관용과 진실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썼다. 그러나 5.18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자신을 정치적 책략의 희생물로 여겼다. 여기부터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18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뚜렷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그런데도 계속 사과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사과할 것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계속 사과하라는 것은,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위반됩니다. 왜 이런 논지를 계속 펼칩니까? 사실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양심의 자유라는 대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설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진정한 사과가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걸 사과를 해야지.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는 5.18 광주 사태에 한 번도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거기 현장에 간 적도 없고 헬기 사격, 기총소사 사격은 없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없었고, 그런데도 사과하라고 하는, 이거는 전체주의적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전두환에 관한 한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가 뭡니까? 개인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겁니다. 보통 독재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제재지만은 전체주의는 너는 이렇게 느껴야 한다. 너는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이것까지 제한하는 게 전체주의인데 사과할 이유도 없고 사과할 마음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고 별세했으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과연 자유민주주의적 저널리즘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입니다. 이 만해사냥도 이런 만해사냥이 없습니다. 그가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떠났기에 제대로 용서하기도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게 됐다. 아니, 이 사설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 못하죠.
도대체 어떤 심판관입니까? 이렇게 오만한 심판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난폭한 사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의 불행이자 우리의 불행이다. 저도 우리 안에 들어갈 텐데 왜 불행입니까? 저는 전두환 8년을 높게 평가합니다. 역사는 전두환 8년을 굵게 기록할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문재인은 아주 희미해질 겁니다. 문재인의 이름은 목욕탕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 될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의 이름은 화강암에 깊게 굵게 새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전두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는 쉽지 않는 숙제로 남았다. 한국의 보수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은 대한민국의 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 보수의 핵심은 지성 아니겠습니까? 지성이 뭡니까? 진실, 정의, 자유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우선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진실, 정의,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사설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제목이어서는 안 되고 이 내용이 이런 제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